반갑습니다.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킵니카의 경우에 비주류 구성원들에게는 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즉 외부적 보호를 위한 차등적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즉 비주류 구성원이 비주류 구성원으로 편입하게 된 그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그 맥락이 이들에게 불리하게 현실에서 작동한다면 그 맥락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바로 그 적극적 지원이 차등적 권리다. 자, 그런데 그 비주류 구성원들이 비주류 구성원으로 편입하게 된 그 맥락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소수민족의 경우 원하지 않게 비자발적으로 비주류 구성원으로 편입하게 되었고, 이민자 집단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비주류 구성원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즉 이렇게 비주류 구성원으로 편입하게 된 맥락이 다르니 그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차등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소수민족에게는 독립적으로 그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치권을 부여하고, 이민자 집단에게는 자발적으로 이주민이 된 것은 이민을 해온 그 국가의, 즉 주류 집단 구성원 국가의 법과 제도를 따르겠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이들에게는 독립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구성할 권리는 주진 않고 이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즉 다민족 권리를 부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민자 집단에게 부여하는 이 다민족 권리와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하윤이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에서 다문화 친구들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건가요? 선생님이 하윤이가 아주 정확한 예시를 찾았어. 다민족 권리의 핵심은 주류 사회의 법이나 제도가 소수 문화권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거야. 자, 그러니 선생님이 하윤이가 말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민자들의 문화축제에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오토바이 헬멧 대신 터번을 둘 수 있게 법적 예외를 인정해 주거나 직장에서 히잡 착용을 허용하는 조치 등이 모두 다민족 권리에 해당해. 자, 이 다민족 권리와 관련해서 이중언어 교육을 예로 들고 있죠.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다민족 권리는 이민자 집단에게 부여하는 차등적 권리입니다. 차등적 권리고, 이 차등적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가 이민자 집단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진 맥락, 즉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해 왔지만 그 사회의 비주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방관을 하면, 즉 그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문화를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그리고 주류 사회에서 그들이 불리한 여건에 처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소수 집단이 직면하는 상황을, 즉 그들이 주류 집단의 제도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리한 여건에 처하는 이 상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차등적 권리인 다민족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이중언어 교육을 들 수 있는데, 즉 어떤 친구가 이주민으로서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류 사회 구성원과 자신이 원래 쓰는 언어가 달라서 주류 사회 언어를 온전히 구사하지 않으면 그 주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러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주류 국가는, 주류 사회 구성원들은 이 이주민에게 주류 구성원들이 쓰는 언어를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들여가면서까지 언어 교육을 시켜 주죠. 즉 언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아울러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언어, 원래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다른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국어를 이들과 같은 이주민이 사용하던 같은 모국어를 쓰는 그런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의사소통하여 그들의 모국어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어쨌거나 이 이중언어 교육은 바로 소수민족이 직면하는, 그 소수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그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고려하여 더 이상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 차등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은 주류 사회에서도 온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화의 고유성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킴리카는 비주류 구성원들의 맥락을 고려해서 그 맥락이 주류 사회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들의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 즉 차등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면 이민자 집단에게는 바로 다민족 권리라고 하는 그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중언어 교육과 같이. 이 외에도 그들의 문화 유지해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예배를 인정해 주는 것도 바로 다민족 권리를 부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그런 선생님이 완벽하게 정리해 볼까? 킴리카는 소수민족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모두에게 무조건 똑같은 잣대만 들이대면 오히려 불평등해진다고 통찰했어.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자치권과 다민족 권리를 섬세하고 다르게 보장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완성되는 거란다. 자, 그래서 우리 킴리카는 항상 그 맥락, 상황, 비주류 구성원들의 맥락 상황을 고려를 합니다. 그 맥락 상황은 역사적, 이들이 비주류 구성원으로 편입하게 된 바로 그 역사적 배경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소수민족과 이민자 집단은 바로 그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수민족은 비자발적으로 편입을 하게 된 것이고 이민자 집단은 자발적으로 편입한 것이다.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편입하게 된 소수민족에게는 독립적으로 그들만의 사회 제도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자치권을 부여하고 비자발적으로 비자발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편입하게 된 이 이민자 집단에게는 자발적으로 편입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들은 주류 사회의 법과 제도를 따르겠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자치권을 부여하지는 않고 그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다민족 권리를 부여한다. 자, 그래서 이 킴리카는 차등적 권리를 부여하더라도
이 비주류 집단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면, 즉 맥락이 다르면 그 맥락에 적절한 방식으로 차등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선생님께서 여러분, 앞서 킴니카가 소수민족에게는 강력한 자치권을 주고 이민자 집단에게는 주류 사회에 참여하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다민족 권리만 주어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도현아, 이 두 집단을 이렇게 다르게 대우하는 게 진짜 공평한 걸까? 자, 그러니 도현이가 솔직히 좀 차별 같아요. 똑같이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인데 왜 누구는 아예 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권리, 자치권을 주고 누구는 그냥 주류 사회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선생님이 도현이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킴니카가 이 두 집단의 권리를 철저하게 나눈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들이 어떻게 이 국가의 일부가 되었는가라는 역사적 배경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 소수민족과 이민자 집단에게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주류 사회에서 불리하게 작동할 때 그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특혜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 특혜의 수준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즉 소수민족에게는 차등적 권리라고 하는 특혜를 주고 이민자 집단에게는 다민족 권리라고 하는 특혜만 줍니다. 즉 소수민족에게는 독립적으로 법과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민자 집단에게는 그러한 권리까지는 주지 않는 것이죠. 차등적 권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가진 차등적 권리를 비주류 집단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뭔가 공평하지 않다, 차별이지 않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킴니카는 어떻게 디펜스하느냐, 방어하느냐. 이건 차별이 아니다. 왜냐하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대상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느 한 대상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준다면 그것은 차별이지만, 두 대상이 정말로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두 대상 중 어떤 한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욱 열악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대상에게 조금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그것은 오히려 실질적인 평등이다. 이러한 관점이죠. 그래서 결국 이 킴니카는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이 맥락에 맞게, 즉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면 그 다른 역사적 배경에 비례하여 차등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건 이와 같죠. 몸무게가 100kg이 넘고 덩치가 큰 사람에게는 밥을 3그릇 주는 것이 적절하고, 그리고 덩치가 아주 작고 몸무게가 한 14, 5kg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어린아이에게는 밥을 반 공기 정도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차등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별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고 있어요. 그 방어하는 논리가 바로 맥락이 다르면 그 다른 맥락을 고려하여 차등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선생님이 건우가 아주 평화롭게 자기 땅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대한 건설회사가 밀고 들어와 건우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그 위에 엄청나게 큰 쉐어하우스를 지어버렸어요. 건우야, 기분이 어때?
그러니 건우가 완전 화나죠. 저는 여기 들어오겠다고 한 적도 없고 원래 제 땅이었잖아요. 자, 그러니 선생님께서 자, 맞아요.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캐나다 퀘벡주 사람들 같은 소수민족의 억울한 역사입니다. 제국주의나 식민 지배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대한 국가에 편입된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너희 쉐어하우스에 얹혀 살러 온 게 아니다. 원래 우리 땅이니까 이 큰 집안에 우리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고 살 수 있는 완벽히 독립된 별채를 내놔라. 자, 그러니까 지우가 원래 자기들만의 완벽한 사회가 있었으니까 그 사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거대한 쉐어하우스 안에 스스로를 통치할 자치권을 주는 게 당연한 거네요. 자, 맥락이 다르면 그 맥락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이다라고 하는 것이 킴리카 입장입니다. 그래서 킴리카 이러한 입장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 원주민과 같은 소수민족은 비자발적으로 거대한 국가, 즉 주류 구성원 사회로 편입되었고 원래 주류였지만 비주류로 밀려나게 되었죠. 이러한 비자발적으로 편입된 구성원들에게는 이들이 그 자신들을 편입한 강대국의 사회제도적 시스템에 따르겠다고 동의한 적이 없겠죠. 그러니 이들의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여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제도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즉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자치권을 이들에게 마련해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 이민자 집단은 어떨까요? 선생님이 정확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서연이가 저 쉐어하우스의 시설이 너무 좋아 보여서 자기 발로 짐을 싸서 입주 신청서를 내고 들어갔어요. 서연아, 넌 어떻게 행동할까? 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자, 그러니 서연이가 제가 원해서 들어간 거니까 거실 청소 규칙이나 공용 주방 사용법 같은 쉐어하우스의 기본 룰은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자, 그러니 선생님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이민자 집단이에요. 경제적 이유든 새로운 삶이든 스스로 짐을 싸서 국경을 넘은 자발적 이주민이죠. 킴리카는 자발적으로 이민을 왔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기본 법과 주류 사회의 규칙에 동의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서연아, 거실 규칙을 따른다고 해서 네 방 안에서도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할까? 그건 아니죠. 서연이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니죠. 자, 거실에서 다 같이 어울리더라도 제 방, 제 책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도 붙이고 제 고향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야죠. 제 정체성마저 뺏을 권리는 없잖아요. 자, 하윤이가 대박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소수민족의 경우는 그 자신들이 이민을 가고자 하는 그 국가를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의 국가가 아닌 이민을 가고자 하는 국가의 시민이 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발적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주해 가는 그 국가의 법과 제도를 따르겠다라고 이미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 즉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독립적인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권리까지는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유한 문화적 특수성을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다민족 권리만 주는 것이 적절한 차등적 권리의 형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킴리카는
자발적으로 이주한 역사적 맥락이냐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역사적 맥락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차등적 권리 수준을 달리해야 된다. 즉 맥락을 고려하여 그 맥락에 적절한 방식으로 차등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프랑스의 아바야 금지 반대 시위가 딱 그거네요. 우리가 프랑스 사회의 법을 따르며 성실하게 시민으로 살고 있으니 학교, 직장에서 우리의 고유한 종교적 복장 정도는 허락해 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하윤아, 너는 생각을 확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주류사회의 제도 안에 평등하게 참여하면서도 자신들이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민자들을 위한 다민족 권리랍니다. 그러니 건우가 와, 킵니까 진짜 똑똑하네요. 그냥 뭉뚱그려서 다 존중해 줍시다가 아니라 새로운 땅을 찾아 스스로 뿌리를 내린 사람들, 즉 자발적 이민자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타의로 편입된 사람들, 즉 비자발적 소수민족인지 그 역사적 맥락을 철저히 따져서 권리를 다르게, 즉 차등적으로 준 거군요. 자, 그런 선생님이 맞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무조건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그 상황에 맞게 다르게 대우하는 것, 즉 실질적 평등이라는 점. 오늘 우리 반 학생들이 통찰리기 철학자의 뺨을 치네요. 자, 그래서 우리 그 프랑스의 공화주의에 따라서 무슬림 여성의 아바야 착용을 금지한 것은 이 킴리카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다민족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킴리카의 관점에서 그렇게 비판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프랑스는 프랑스 나름대로의 정당화할 수 있는 입장이 있겠죠. 어쨌거나 이 킴리카는 결국 역사적 상황이 다르면, 그 역사적 맥락이 다르면 그 맥락과 상황에 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역사적 상황과 맥락이 다르면 다른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 이러한 권리를 차등적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차등적 권리를 부여할 때 실질적인 평등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 혹시 우리가 토론했던 프랑스 무슬림 여성들의 아바야를 입을 권리가 바로 이민자를 위한 다민족 권리에 속하는 건가요? 자, 그런 선생님이 건우야, 완벽한 연결이야. 맞아요. 이민자들이 차별 없이 학교에 다니면서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상징하는 복장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류사회의 동화 압력으로부터 소수 집단을 지키는 외부적 보호, 이 외부적 보호의 핵심이거든. 자,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면 킴리카 이론은 결국 프랑스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네요. 프랑스는 학교에서 아바야나 히잡을 입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건 외부적 보호를 해주기는커녕 국가가 앞장서서 이민자의 다민족 권리를 뺏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 선생님이 바로 그거야. 킴리카의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의 그런 정책은 자유주의의 탈을 쓰는 강요된 동화주의에 불과해. 킴리카는 진정한 자유주의라면 국가가 특정 문화, 예를 들면 프랑스식 공화주의 문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거든. 오히려 소수자가 자신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민족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그 개인이 사회 안에서 더 자신감 있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돕는 길이라고 주장한단다. 자, 그래서 우리 킴리카는 이런 차등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이주민들이 주류 집단, 주류 구성원들의 동화 압력, 즉 주류 구성원들이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고 사과해라 라고 하는 그런 동화 압력으로부터 소수 집단을 지키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차등적 권리를 비주류 집단 구성원들에게 부여하여 이들을 동화 압력으로부터 지키는 이러한 이 장치를 이 킴리카는 외부적 보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킴리카의 관점에서 보자면 프랑스식 공화주의에 따른 즉 사회통합 모델인 동화주의는 무슬림 여성들이 아바야를 착용하고 학교와 같은 행정기관 등 이런 공적 영역에 출입할 수 없도록, 즉 공적 영역에서는 그러한 종교적 상징적 행위, 종교적 상징 행위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외부적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보호를 망각하고 그들의 다민족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킴리카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건우가 와 킴리카 진짜 똑똑하네요. 그냥 뭉뚱그려서 다 존중해 줍시다가 아니라 새로운 터전을 찾아 자발적으로 이주해온 사람들, 이민자인지 원래 살던 땅에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강제로 편입된 사람들, 역사적 소수민족인지 형성된 맥락을 철저하게 따져서 권리를 다르게 준 거군요. 자, 그런 선생님이 맞아. 킴리카는 특히 프랑스처럼 이민자에게 주류 사회 관습을 무조건 강요하는 국가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는 셈이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왔다고 해서 그들의 정체성까지 포기하라는 계약서에 사인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이야. 자, 그러니 건우가 결국 프랑스가 말하는 통합은 소수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고 킴리카가 말하는 통합은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네요. 자, 그런 선생님이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야. 200점짜리 정리네. 킴리카는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한 문화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단다. 이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의 아바야 금지령은 소수자들의 자유를 증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삶의 선택지를 좁히는 불관용의 상징이 되는 거지. 계속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외부적 보호와 관련하여 주류 사회는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나 막강한 경제력을 통해 가만히 있어도 자신들이 문화를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수 집단은 다수결의 논리에 휩쓸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나 문화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죠. 따라서 국가는 중립을 지킨다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주류 사회의 거대한 파도가 소수 집단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적인 보호막을 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킴리카는 이미 그 주류 사회는 이민자와 같은 혹은 소수민족과 같은 비주류 구성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주류 사회의 모든 제도적 시스템은 이미 이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유리하게 판이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즉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비유를 들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주류 집단 구성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따라서 국가가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방관을 하면 할수록 비주류 구성원들의 이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은 닳아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비주류 구성원들이 주류 집단의 동화 압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외부적 보호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 혹은 고유한 제도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외부적 보호가 필요하다. 물론 그 외부적 보호의 방식은 차등적 권리라고 했죠. 어떠한 지원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 집단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제도적 지원이 동일하게 처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주류 구성원들의 맥락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즉 차등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외부적 보호를 마련하여 이들이 문화적 토대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결국 이 킴리카는 이 비주류 집단 구성원들의 역사적 맥락, 상황을 고려하여 그 맥락이 다르면 다른 방식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수민족에게는 자치권을, 민자 집단에게는 다민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즉 차등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킴리카는 그 비주류 집단 구성원들의 역사적 배경, 맥락을 상당히 상당 부분 고려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식 공화주의를 킴리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비주류 집단이 처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프랑스의 제도와 법을 무조건 따르라, 우리와 똑같아져라 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이니, 이 킴리카의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가 이민자 집단을 대하는 방식은 외부적 보호막 없이, 즉 다민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비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